안녕하세요.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.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어떤 파산 면책 추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. 이건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면책 불허가를 받기 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. 면책 불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죠. 그만큼 채무자 친화적으로 가급적 신속 명확하게 파산 면책 신청을 받아들이고 면책을 인용하는 그런 실무가 거의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. 적어도 다른 재판부는 몰라도 제가 소속된 재판부는 지금 그런 추세가 명백합니다. 지금 제가 2, 3년째 그 환가가 마무리를 못하고 지금 고생하는 사건이 한 9건 정도 됩니다. 올해 판사님이 바뀌셔서 이제 현황 보고도 하고 하는데 이 9건을 사실상 전부 환가를 취하하거나 금액을 대폭 감액해서 전부 면책시킬 예정에 있습니다. 한 5월, 6월, 7월 상반기 중으로 거의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한 건만 아마 좀 일부 그 반으로 줄여서 그 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전부 경제적 무능력 혹은 질병 그 다음에 실직. 왜냐면 이제 중간에 코로나가 터져서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. 원래도 어려웠지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분들 중 한 그래도 몇 분들은 금액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300에서 이제 1000 사이 정도인데 그 돈도 지금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. 그래서 전부 면책시킬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제가 누누이 유튜브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 3년 전에 사실혼 배우자가 채무자 명의의 집을 팔아서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갖고 이제 헤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외관상 보면 그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돈을 빼돌리고 파산 면책 들어온 것 같잖아요.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사실은 배우자가 다 그 집을 마련했고 채무자는 명의만 빌려주고 있다가 한 10년 정도 살다가 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사실혼 같은 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.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상 관제인이기도 하지만 대리인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을 좀 아이디어를 강구해서 최근 한 1년 정도 적체된 사건을 재량 면책 혹은 면책 시켰습니다. 확인서를 한 10장 정도. 가족의 입장에서 한 서너 명. 그 다음에 친구나 지인의 입장에서 서너 명.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먼 관계이지만 사업상 그런 분들의 한 두세 명 해서 총 10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경조사라든가 이런데 아니면 친척 그 생일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만한 전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아무래도 관제인이 직접 개입해서 진술서를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해줬습니다. 직접 해준 건 아니지만 그 아이디어를 해서 이제 했습니다.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환가 사건 지수가 예를 들어 환가 사건 지수라는 건 뭐냐면 전체에서 연간 한 200건에서 300건 정도가 이제 관제인별로 배당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30에서 50건 정도 받은 것 같아요. 최근 몇 년 동안. 그 중에 보통 한 60에서 70건, 그러니까 한 25%에서 한 30% 정도, 많은 경우는 40%, 근데 평균 28% 정도는 환가인 것 같아요, 연간. 그러면 한 60에서 70건 정도를 환가를 했는데, 지금은 이제 이게 60에서 70건이 계속 유지됐죠. 근데 지금은 30건 내로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. 그만큼 환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. 안 하거나 이제 못 하거나,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목표는 20건대 미만으로 유지하는 겁니다. 2, 30건 정도 되겠네요. 그 이유가 지금 재판부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급적 1110만 원 이게 이제 채무자회생법상의 6개월간의 생계비입니다. 면제재산 인용할 때 1110만 원 미만의 소액 현금, 그 다음에 예금 혹은 보험해약 환급금, 차량, 그 다음에 이제 편파 행위라 그래도 이제 그
환수 금액이 1,100만 원, 1,1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가급적 환가를 포기하거나 부인권 행사를 안 하기로 저는 나름대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뭐 관제인들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서울해생법원이 채무자 친화적인 어떤 면책 환경을 조성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서울해생법원으로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뭐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. 서울에 살면은 뭐 문제 없겠지만 서울에 굳이 안 살더라도 서울이 직장이나 직업의 근거지면 됩니다. 영업소, 영업직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직장 근무지. 여자 같은 경우 만약에 식당에서 아니면 뭐 이런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파출부, 뭐 가정부, 가사도우미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 분들이 만약에 뭐 경기도 수원에 살지만 서울 강남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출퇴근하면서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다, 파출부를 하고 있다, 해당되죠. 그다음에 남자는 뭐 대리운전의 어떤 그 영업소 대리점이 서울 안에 있으면 되고요. 그다음에 택배 대리점, 이 택배도 다 대리점이 있죠. 직장이 있으면 되고,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서울에 살면 되고, 그다음에 직장이 있으면 되고, 세 번째는 주소는 경기도나 뭐 비서울권에 있어도 뭐 채권자의 추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압력 때문에 그 주거지에서 살기가 어려운 분들은 서울로 거소로 옮겨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이제 그 실제 임대인이라든가 임차인이죠. 임차인이나 소유자로부터 그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으면 거소도 이제 가능합니다. 관할이.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요건이 되면 뭐 굳이 뭐 위장 전입이라든가 뭐 이런 주민등록을 옮기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안 거쳐도 서울해생법원에서 파산 면책이 가능합니다.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서울이 일자리가 많으니까 일을 하는 거죠. 서울 쪽으로.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인위적으로 정할 수는 없죠. 본인이 이제 근데 이제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이게 뭐 정규직이 별로 없죠. 정규직이 있으면 회생을 하죠. 보통 개인 회생을 하는데 대부분 일을 하시더라도 이제 단발성 일용직이 많죠. 일용직. 그래서 뭐 서울 관할을 창설하는 거는 그렇게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만 아닙니다. 잘 의논해서 가급적 서울에서 파산 면책 신청을 해서 서울은 뭐 빠른 경우에는 지금 6개월, 뭐 5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신청을 상당히 빨리 하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선고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2월에 신청을 해서 4월에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3월에 신청을 해서 5월에 선고를 받을 수 있고 예남 명령을 빨리 이행을 하면 신속하게 선고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관제인이 보더라도 서울에서는 14종만 요구하죠. 일단은. 근데 관제인 입장에서도 아주 특이한 사건 아니면 그 사안 자체를 뭐 마구잡이로 부모 거 가져와라, 자녀 거 갖고 와라. 그럼 본인도 피곤하고요. 사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조사의 범위를 넓히는 사안은 정해져 있죠. 기본적으로. 그거는 뭐 관제인이 하루 이틀 해보는 게 아니고 뭐 15년, 20년을 해서 아니면 최소한 뭐 신규 관제인도 4년, 3년 이상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서울에 신청을 해서 신속하게 면책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